네, 반갑습니다. 화학을 강의하는 이찬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25학년도 7월 인천시 고3 학력 전국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인공지능 챗봇과의 대화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경우는 나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가입니다. 돼 있죠. 저기 기억 선지를 보니까 합성섬유 맞잖아요, 그렇죠? 나일론은 합성섬유. 그리고 니은 기억이 증발할 때인데 기억이 뭐냐 하니까 에탄올이거든요. 근데 에탄올이 증발할 때 관계없이요. 증발은 뭡니까? 액체가 기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될 때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야지 액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도 막 얘가 열을 확 가해줘야지 그 열을 애가 흡수를 해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상태 변화에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흡수한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선지죠. 그 다음에 기억이 에탄올인데 탄소화합물이 뭐예요?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수소나 산소나 황이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걸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에탄올은 CHO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탄소화합물이 맞는 선지죠. 그래서 맞는 건 기니디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과 화학 결합 모형인데 X2Y 해서 가 더했더니 이게 됐대요. 가가 뭐냐 하면 여기 X 두 개 있죠. 이 X니까 X 두 개 사라지죠. 그리고 Y는 여기 두 개 있는데 여기 Y 하나 있으니까 너는 Y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 두 개인데 여기 없으니까 Z는 두 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자 X 플러스인데 전자 배치 누구 닮았어요? 네온 닮았죠. 그런데 1 플러스니까 전자 한 개 더 더해줘야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나트륨, 네온 다음 거.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원자단 이온 같은 경우는 이건 무시하세요. 그럼 무시하고 보면 N은 수소고 형태가 N은 1, 2, 3, 4, 5, 6, 7, 17쪽, 2주기 17쪽 또는 수헬, 벨붕, 탄질, 산풀 다 쓰시면 되겠죠? 플로린. 그 상태에서 전자 하나 받았던 걸 내가 마이너스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하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에서 빼면 원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플로린에서 빼는 것이요. 그럼 플로린에서 원자 번호 하나 빼면 누구? 산소. 그래서 얘는 OH-다. 그래서 X, Y, Z 다 구한 겁니다. 그럼 기억은 상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금속이니까요. X는 금속은 액체든 고체든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X는 나트륨 몇 주기 원소지? 3주기. 그 다음에 Y는 산소 몇 주기지? 2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는 Y하고 Z인데 비금속 붙인 거잖아. 그럼 비금속끼리 붙였으니까 N은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그렇죠. 공유 결합. 따라서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만 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되베라이너 나왔는데 이게 세상 원소설이 시험에 잘 수능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몰라도 요거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잘 알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같은 족 원소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원소설 내용은 몰라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있어요. 같은 족, 세 개, A, D, E. 세 개씩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A, D, E 되는 거죠. 2번이죠. 해석할 것도 없네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실험 설계 문제인데요. 가설에서 보면 산소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2야.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저기 표에서 동그라미 기억까지는 마이너스 2인데 니은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가설이 틀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냐 하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거 찾고 니은은 마이너스 1인 거 찾으라 이겁니다. 이게 산화수 계산할 수 있냐 이 뜻이죠. 따라서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마이너스 2가 아닌 건 날리자고요. 여기 H2O2,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나머지는 다 됐고 O2F2, 플로린이 전기점수도 1등이잖아요. 그럼 애가 마이너스니까 산소는 플러스. 계산을 하면 플러스 1 떨어지겠죠. 나가리.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나가리입니다. 이제 니은 마이너스 1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H2O2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해는 맞고요. O2F2 플러스 1이니까 틀렸고. 그렇죠? 5번 나가리. 그 다음에 CO2 마이너스 2니까 애도 나가리죠. 마이너스 1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맞는 선지는 동그라미 1번밖에 없다. 그래서 보기에서 싹싹 지워가면서 푸시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밀폐된 진공 용기의 동적 평형 문제입니다. 동적 평형은 첫 번째 온도 찾으세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뭐 항상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다음에 두 번째, 양이나 속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찾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또 나와 있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T2일 때. 아, T2부터 평형 상태구나. 그럼 평형 상태니까 그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양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고. 따라서 이 값이 응축 속도 나왔잖아요. 너는 같구나. 다음에 3번 응축 속도 따져보세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집어넣은 것이 액체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액체를 넣었으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생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수증기의 양은 증가하고 그리고 액체의 양은 물이 아니니까 수증기를 할 수 없겠네. 기체의 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액체의 양은 감소하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 값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T2일 때가 동적 평형이거든요. 따라서 T1에 보다 T2가 될 때까지 이 값이 증가하니까 크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응축 속도라는 건 뭐 잘 알겠지만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기체의 몰수잖아. 그런데 T2까지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니까 응축 속도도 증가하는 거겠죠. 따라서 A보다는 B가 크고 이때부터 평형이니까 B하고 1은 같다. 그래서 N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뭐. 다음에 T3일 때 왜 동적 평형이겠어요? 항상 증발과 응축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따라서 항상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린 선지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만 되는 거지 뭐. 다음 갑니다. 2주기 원소 루이스 구조식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2주기에서 옥텟 만족하면은요. C, N, O, F인데 좀 더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유 전자쌍 수가 4, 3, 2, 1. 비공유는 0, 1, 2, 3. 그렇죠? 즉, 이 네 가지 원소는 공유 전자쌍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텟 규칙은 뭐예요? 공유하고 비공유 더해서 네 쌍이라 이거잖아요. 네 쌍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원소니까 잡는 손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누가 두 개인지 누가 세 개인지 판단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 여기 Y하고 W는 잡는 손의 개수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내가 Y를 내가 똑같이 두 개 넣어주면 합쳐서 5쌍이니까 4쌍 돼야 되거든. 옥텟 규칙이니까. 그럼 여기에 못 때려놓고 여기를 내가 3개 넣어도 5쌍이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W는 손 2개 잡는 애. 다 끝났네요. X는 4개 잡는 애. Y는 하나 잡는 애. W는 손 2개 잡는 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W는 손 2개 잡는 애. Y는 하나 잡는 애. 그러면 Z는 3개 잡는 애. 됐죠. W는 손 2개 잡는 애. 전부 다 끝났잖아요. 자, 기억. 가 분자 모양 물었습니다. 여기 Z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손 3개 잡았는데 전체 4쌍이 있어야 되니까 중심에 비공유 있죠. 그러면 전자쌍이 하나, 둘, 세 방향 돼 있으니까 꺾여야 되죠. 직선형이 아니고 구분형이다. 꺾인 것들.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서 극성 분자, 중심에 비공유가 있으면 극성. 따라서 얘는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극성이고 주변에 붙은 게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으면 극성. 그래서 얘도 극성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중심에 비공유 없고요. 그냥 네 쌍이잖아요. 주변에 붙은 게 다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너는 무극성. 그래서 극성 분자는 두 가지다가 맞죠. 그 다음에 결합각은요. 다는 중심에 비공유 없이 전자쌍이 두 방향 돼 있으니까 몇 도입니까? 180도잖아요. 가는 꺾였고요. 따라서 무조건 결합각은 다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가 되는 거죠.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표는 2원자 분자 가, 그리고 3원자 분자 나인데, 그러니까 2원자 분자니까 가는 A 하나, B 하나 붙은 거고, 나는 3원자 분자니까 하나, 두 개 또는 두 개 하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니네들이 찍어서 풀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동위원소, B는 동위원소인데 잘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N은 질량수가 2X고 N은 2X 플러스 1이잖아. 동위원소가 뭡니까?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죠.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친 게 질량수거든. 그러면 만약에 중성자가 2개가 더 많으면 질량수도 그렇죠. 2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럼 그걸 이용을 하면 어라 쓱 봤을 때 질량수가 1개가 더 많지. 그러면 중성자도 1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B를 보시면 질량수가 2개가 더 많지. 그러면 중성자 수도 2개가 더 많은 거죠.
그럼 두 개가 더 많아서 x 더하기 3이니까 너는 중성자 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제 x를 구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동그라미 1번 나의 분자량입니다. 근데 나는 야 분자량이면 여기는 질량수나 원자량이나 똑같이 두거든요. 따라서 분자량이면 너가 두 개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 두 개일 수도 있거든. 그거에 따라서 분자량 값이 서로 달라지겠지. 따라서 찍어서 둘 다 가봐야죠. 그래서 네가 두 개 하나라고 치면 둘 하나. 그러면 이거 원자량 두 배를 시켜줘야 되니까 4x 더하기 2. 그럼 4x 더하기 2에다가 요걸 더하게 되면 4x 더하기 2x는 6x. 그 다음에 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6. 요 값이 48이냐. 그럼 이 경우에는 요 값이 얼마 나오죠? 42 떨어지죠. 그렇지? 그러면 x는 8 떨어집니다. 6, 8에 7 떨어집니다. 7, 6에 42. 근데 반대로 A 하나에 B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요거 두 배 시키면 되죠? 그러면 4x, 2x니까 얼마? 6x. 그 다음에 두 배 하면 8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 9. 그럼 요 값이 48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 N은 얼마 나오지? 39 나오죠. 그러면 X는 6분의 39. 딱 안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중성자는 정수가 돼야 되거든. 가에서 A의 중성자가 X라고 했는데 이 값이 그렇죠.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중성자 개수는. 따라서 너는 불가능해. 요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X는 7이구나. 그럼 X가 7이면 너는 7, 너는 14.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너는 8, 너도 8, 2를 더 더하면 되니까 너는 10. 그 다음에 N은 2를 더하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서 1 뺐으니까 15. 그 다음에 여기에 3 더했으니까 18. 그러면 이제 원자번호 따지면 원자량이 바로 질량수잖아요. 여기서 이것 빼면 너는 원자번호가 7. 16에서 8 빼면 너는 원자번호가 8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싹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은 8이니까 얘는 맞고 가의 분자량은 14하고 16이니까 30 맞고 그 다음에 1g 디귿보기. 자, 1g이라 했으니 분자량 구하면 되잖아요. 분자량분의 1이 바로 몰수죠. 따라서 2x 더하기 1, A는 이 녀석이네요. 원자량이 15니까, 원자량이구나, 전부 다 원자니까. 따라서 A는 1g이면 몇 몰 있지? 15분의 1몰. 그 다음에 위에 B도 2x 더하기 4니까 A죠. 원자량이 18이니까 너는 18분의 1몰 곱하기 위에는 B의 양성자수 물었거든. B는 원자번호가 8이니까 양성자 얼마? 8.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이 녀석의 N은 중성자수 물었거든. N은 중성자가 8이니까 이렇게 해서 8. 그럼 88 예쁘게 치워지니까 뭐 나옵니까? 18분의 15로 1보다 작다. 디귿선지는 맞죠. 신이디가 다 맞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네, 2, 3주기 원자 A, B, C, D, E를 주기율표에 배치를 해라. 그래서 밑에 반지름, 유액제나 이런 걸 따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E1, E2, E3, E4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따지는 건 몇 쪽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주기 쫙 그리고 3주기 쫙 해서 원소 배치할 건데 A 보시면 야 1, 2가 확 차이 나죠? 애도 1, 2가 확 차이 나죠? A하고 B는 1쪽이다. 그럼 1쪽인데 같은 쪽이면 이온화 에너지 큰 걸 그렇죠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따라서 위에 있는 게 E1을 비교해도 위에 게 크고요. E2를 함께 비교해도 위에 게 커요.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크니까 1쪽 B를 위쪽으로 A를 아래쪽으로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는 2, 3 차이가 D도 2, 3 차이가 크니까 얘네들은 2쪽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큰 걸 위로 올리면 됩니다. 0.74, 0.9니까요. D가 더 크네요. 따라서 D를 위쪽으로 2쪽. 그 다음에 C를 아래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는 E인데 N은 3, 4 차이가 크니까 몇 쪽이지? 13쪽이잖아. 따라서 13쪽에다가 내가 E를 배치할 건데 알죠,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 E1을 비교했을 때 E1 같은 줄에 있으면 2, 3 갈 때 떨어집니다. 다른 줄에 있으면요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요 E의 이온 값을 보니까 0.8 나왔거든. D보다는 작고요. 2족인 C보다는 커요. 2족인 C보다 크면 같은 주기가 아니라 이 뜻이지.
따라서 E는 요 위치가 되는 거죠. 뭐. 다 찾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자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니까 A가 C보다 크다. 기억은 맞고 유액잖아. 오른쪽 게 더 크죠? 따라서 D하고 B하면 D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D가 크다가 역시 맞고 그 다음에 D가 E2분의 E3 E2분의 E3 있으면 2족이 있나 없나 빨리 찾아보세요. 그런데 D가 2족이거든요. 그러면 애가 E2분의 E3는 넘버 원이죠. 뭐. 따라서 D가 E보다 크다? 이것도 무조건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니 D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그림은 실린더의 고체 A와 기체 B2를 반응시킨 그림을 나타낸 건데 쌤이 수업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화학 반응식 쭉 써가지고 풀어도 돼요. 대개는. 그런데 뭐 화학 반응식에서 이게 쓴다는 건 개수 맞추는 거잖아. 개수가 뭡니까? 좌우의 원자수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화학 반응식 쓰지 마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A와 B 원자수가 같다.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 하나 있다 치자고요. A 2개니까 너는 2개 되겠죠. 어라? 나머지 변수가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B가 3개인데 A가 N개면 B는 몇 개? 2N개, N은 3개. 그럼 B 원자는 2N 플러스 3이니까 N은 얼마? N 더하기 1.5. 그럼 N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짠짠 요 값이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게 여기 B2와 A는 질량 같은 질량이 있어. 그러면서 요 조건이 딱 하고 주어주는 거예요. 질량과 그렇죠. 화학식량 나왔잖아.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나 질량 줄게. 그렇죠. 개수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로 내가 처음부터 몇 개인지 먼저 쓰기 어려우니까 내가 요 2개 가지고 개수를 먼저 뽑아내면 B2를 1로 두면 B의 원자량이 0.5 떨어지니까 좀 편안하게 A를 2하고 15로 둘게요. 그럼 B2 분자량이 2입니다. 그럼 B 하나 무게는 얼마? 1인 거죠. 그럼 1짜리 3개니까 3. 합쳐서 10이니까 A 2개가 7 떨어지면 되니까 A 하나 무게는 3.5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B2니까 분자량이 2고요. A 하나니까 3.5거든요. 됐죠? 그런데 화학식량 B가 2대 3.5인데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각각은 몇 대 몇? 3.5대 그렇죠. 2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3.5대 2로 있으니까 너를 제가 7로 스케일 2배 시켜서 그러면 N은 4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X는 얼마? 7, 2, 14라고 쓸 수 있습니다. X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Y하고 X에 B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4개 있으니까 A2네요. 2라고 쓰시면 그럼 여기 B 원자가 14개 있거든. 7, 2, 14. 그런데 여기에 6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몇 개? 8개 있으면 되죠. 6 더하기 8이 14니까. 그럼 여기 8개 있으면 되니까 분자는 4개 있으면 되죠. 그런데 N은 분자량이 2거든요. 따라서 Y는 얼마? 4, 2, 8. 그러면 Y분의 X니까 8분의 14 하시면 얼마 나오죠? 4분의 7. 예,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Xg을 놓치지 마시라. 그리고 화학식량 P 이용해서 먼저 개수비를 뽑아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10번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화학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잖아요. 그러면 쓱 보시면 이게 A입니다. A가 3개 있어요. 이게 B예요. B는 6개 있습니다. 그럼 내가 화학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A 하나에 B가 2개가 붙고 전하량은 해봤자 1, 2, 3이잖아요. 따라서 A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B는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그런데 A가 이온되면 네온 닮는다라고 했으니 A는 뭐가 됩니까? 마그네슘 2 플러스. B는 전자 하나 얻어서 아르곤 닮았으니까 B는 뭐가 되죠? Cl, 염소가 되는 거죠.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하나는 S, 하나는 P인데요. 여러분, 마그네슘 1s2, 2s2, 2p6, 3s2니까 S 오비탈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죠. S에 전자 6개. 그리고 P에는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래서 합쳐서 12개. 원자 번호 12번. 따라서 이 값이 밑에가 S인지 위에가 S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실제값은 1이 떨어지죠. 상대값이니까 실제값 구해야 되거든. 몇 배? 6분의 11배. 그러면 애도 몇 배? 6분의 11배. 오라,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번으로 전자가 17개거든. 따라서 6개, 11개 합치면 17개. 따라서 N은 6개, 11개인데 잘 아시겠죠?
우리 해봤자 뭐 4s밖에 안 채우잖아요. 11개 채우려면 n은 무조건 p 오비탈 돼야 되지. 그래서 n은 s오비탈이다. 기억, x의 화학식은 A, B2 해결됐고 다음에 기억은 s오비탈이다. 니은도 해결이 됐고 바닥 상태 원작 B면 염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바닥 상태에서 염소는 1, 2, 1빵, 1, 2, 3, 2, 1빵. 이게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잖아. 따라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1이다가 맞죠. 전부 다 맞네요. 됐죠? 예, 다음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쉽죠. 2주기인데 루이스 전자 점식했으니까 2주기 하나, 둘, 셋, 넷, 14족 N은 탄소고 N은 15족 질소 되죠. 손 3개 잡고 손 4개 잡고. 그런데 이 분작 하를 보니까 X, 탄소가 거의 중심이 될 텐데 질소가 하나 있어요. 탄소에 질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은 무조건 손 3개는 잡아야 되죠. 그럼 탄소는 남는 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소는 손 하나 잡는 애니까 이 형태가 되지. 그러면서 여기에 비공유가 하나 있으니까 공유는 넷, 비공유 하나. 맞죠? 그래서 스몰 a는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스몰 a가 1이면 짠 1. 그러면 N은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탄소가 하나 있고 그러면 수소는 손 하나 잡으니까 4개 붙어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 스몰 b는 4. 됐죠? 자, 그러면 스몰 b가 4입니다. 그런데 Y,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질소끼리 붙이시고 수소 4개를 좌우로 골고루 이렇게 퍼뜨리시면 끝났네요. 그리고 질소에는 비공유가 하나씩 있다. 그럼 얘는 공유가 몇 쌍이에요? 5쌍. 비공유는 몇 쌍? 2쌍이죠. 기억 다 구했죠. 니은 선지, 기억은 2분의 1이 아니죠. 스몰 a는 1, 기억은 맞지. 다음에 나에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면 N은 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끼리 붙어 있으면 N은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나구나. 다가 아니고. 그러면 N은 전부 다 H라는 다른 탄소와 수소 다른 원자끼리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없다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쉽죠? 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네온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온은 전자 배치가 1s2, 2s2, 그 다음에 2p6니까 전체 5개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오비탈을 찾는데 주어진 게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 그러니까 그것만 표시하면 되니까요. 쌤이 이 자리에 1s 하나 할게요. 1s. 그 다음에 여기쯤에 2s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2p는 오비탈이 3개니까 2px, y, z 대충 이렇게 해놓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s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0인데 p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1, 0, 플러스 1 3개잖아.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순서대로 그냥 너는 자기가 -1이야. 너는 0이야. 너는 플러스 1이야. 마음속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맞는 거 분류 기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요. 기억은 누굴까? 요것만 되는 거. 그래서 기억 찾고 그 다음에 리은은 누굴까? 1, 2만 되는 거 찾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분류 기준 1에 해당되는 건 누가 있을까? 2에 해당되는 건 누가 있을까? 그렇게 표기해 놓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따라서 1은요. L과 ML이 같은 값 찾으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쓴 S 오비탈은 L은 0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자기양자수도 0이니까 이 둘이 전부 다 1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L이 1이잖아요. 부양자수가 1이거든. 그러면 그 값이 1이면서 자기도 1인 건 요 위치밖에 없으니까 네가 1에 해당돼. 라고 딱 찾아놓으시면 되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N-L, 그러니까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값이 1은 우리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니까 N값만 따져주면 되거든.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저기에 2번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위에다가 쓸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은 2 빼기 0이니까 2. 그냥 저기에 해당 안 되죠.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요거 2p잖아요. 그러니까 2p니까 주양자수는 2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요 세 개가 전부 다 분류기준 2에 해당되는 거지. 따라서 너는 2, 너도 2, 그리고 너도 2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n 더하기 ml이 2보다 큰 건데 s 오비탈은 이 값이 0이거든. 그러면 여기선 1s, 걔는 1이고 2s는 2니까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지. 그러면 p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면 p 오비탈은 2p니까 n은 2거든. 그럼 합쳐서 2보다 크려면 ml이 플러스 1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네가 3이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은 바로 뭐예요? 여기 녹색으로 쓴 값들 중에서 숫자, 요 조건 1에만 해당되는 거. 그래서 애가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 다음에 니은은 1과 2만 체크되어 있는 거. 그럼 1, 2만 체크되어 있는 거 애밖에 없지? 그래서 애가 니은 되는 거고.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은 2만 체크되어 있는 거. 그럼 2만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애가 각각 각각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리을하고 미음이라고 대충 해놓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1, 2, 3 다 체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디귿 해서 오비탈 다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ES니까 9형이다. 기억은 맞죠? 다음에 니은, 에너지 준위는 니은은 1S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2P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니은보다 디귿이 더 크다. 그래서 N은 틀린 거고. 다음에 리을과 미음이 각각 누군지 모르겠지만 ML의 합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이니까 합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네, 13번 가겠습니다. T도시 일기압에서 세 가지 기체 분자 돼 있는데 이 주어진 조건도 보고 조건이 첫 번째가 A, B, C는 4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 4 이하 자연수.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 값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인데 요 말은 1g당 전체 원자수 같은 말이잖아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나 1g당 전체 원자수나. 그런데 우리가 식을 쓸 때 A당 B라고 쓰면 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A분의 B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걸 말로 풀었으면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위 A라는 거는 단위 부피라는 거는 이때 단위는 숫자 1을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저 워딩은 뭐냐? 1g당 전체 원자수라는 이야기는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가 되죠. 따라서 요 값은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를 small nt라고 쓸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질량만 곱해줘 버리면은 그렇죠. 바로 전체 원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기체의 경우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거기에서 밀도는 무엇에 비례하죠? 분자량에 비례죠. 뭐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부피분의 질량. 됐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위에 걸로 해석해서 풀든 밑에 걸로 해석해서 풀든 똑같거든요. 즉 자, 1번 밑에 걸로 한번 해석해 볼까? 그럼 내가 요 두 자료 가지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자료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분모값의 질량이 있고 여기는 분자값의 질량이 있잖아. 따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저기 동그라미 1번 한 걸 곱해버리면 이 값을 곱해버리면 질량 지워지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부피분의 전체 원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체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의 경우 이 부피는 분자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 이 말을 해석하면 단위 분자당 그러니까 분자 한 개당 전체 원자수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두 개 값, 세로축 값과 가로축 값을 곱하면 그게 실제 값은 아니지만 뭐 다 상대값이잖아요. 그렇죠? 단위 부피당 분자 하나당 원자수의 비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 그것도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이거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지? 3개. 그러니까 분자당이니까 너 하나당이잖아. 그럼 너 하나당 원자가 3개인데 이 값은 분자량에 비례한다. 요걸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 너 하나의 질량이 9g이구나. 너 하나의 질량이 14g이고 너 하나 질량이 14g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요거 동그라미 2번 했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동그라미 2번을 하게 되면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데 나 지금 이 9g은 의미가 뭐야? 그렇지, 너 하나당이잖아. 요거 14g 너 각각 너 하나당이니까 하나당 원자수구나. 그러니까 뭐 1번을 쓰든 2번 쓰든 뭐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 자료 해석할 때 키는 바로 뭐냐 하면 세로축 값과 가로축 값을 내가 곱하면 분자당 원자수를 내가 구할 수 있다. 그게 싹 보이면은 금방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곱해볼까요, 이건? 9 곱하기 7이니까 9 곱하기 7. 얘는 세로축 값이 9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값이 14니까 9 곱하기 14. 얘는 세로축이 3이고 가로축이 14니까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분자당 원자수 B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쓱쓱 나눠보죠. 뭐 이렇게 해서 2, 7이 14, 그리고 3으로 나누게 되면 1, n은 3, 3은 9, 그 다음에 n은 3이니까 분자당 원자수 B는 3대 3, 6이구나. 3대 6대 2라는 거 알 수 있고 n은 화학식 나왔잖아.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지? 3개잖아요. 그러면 n은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 2개가 되죠. 그럼 두 원소가 C에게 B에 있는데 합쳐서 2개 되려면 C하고 B는 1, 1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B가 1이니까 N은 2입니다. 근데 그때 원자수가 6이 돼야 되니까 스몰 a는 4가 딱 된다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지 뭐. 다 했습니다. 그럼 기억.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Z2BXA 이 녀석은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CBA는 2개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고 다음에 니은은 뭐 X 원자수 1g당에서 계산해 주셔도 되고 여기 새로 축 나와 있는 게 뭡니까? 1g의 전체 원자수잖아. 그러니까 N은 봐요. 전체 1g당 전체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7인데 이 7개 중에서 X하고 Y가 2대 1로 돼 있는 거죠. 따라서 X2Y 같은 경우에는 요건 여기다 쓸게. 전체 1g당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7인데 X하고 Y가 2대 1로 있으니까 그중에서 전체 X는 3분의 2만큼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 2BA 이 녀석은요. 1g당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9인데 그때 Z하고 X가 2대 4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6개 중에서 4개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쓱 3, 2, 6 되고 그 다음에 2, 2, 4 되고 2, 2니까 치워져서 남아있는 건 뭐? 7대 9 됩니다. N은 반대로 썼네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 다음에 T것은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이게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원자량을 구하라 이겁니다. 가로축이 밀도는 분자량의 비례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X 쓰고 Y 쓰고 Z 써서 첫 번째 이 녀석은 분자당 X가 2개 있습니다. Y는 하나 있고요. 그때 이 녀석의 분자량을 이 위치에 쓸게요. 9라고 합시다. 너 2개, 너 하나, 너 반개 합이 9다. 이거고. 다음에 두 번째, N은 하나네요. ZY, ZY, 요 2개? 요거 먼저 할까? Z 2개, X 4개, X 4개, Z 2개가 14입니다. 그러면 2로 좀 나눠가지고요. X가 2개고, Z가 하나면 무게가 얼마? 7이구나. 요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 하나, Z 하나, 너 하나가 무게가 14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Y하고 Z만 구하면 되거든. 따라서 내가 X를 날려버릴게.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요 1번에서 여기 2번을 내가 싹 하고 빼주면 X는 싹싹 지워지잖아. 그럼 Y 하나에서 Y 빵개 뺐으니까 Y는 하나가 되고 Z 빵개에서 Z 하나 뺐으니까 Z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9에서 7을 빼면 2 떨어지니까 이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Y하고 Z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Z는 삭제가 되고 Y 2개가 되는데 14에서 2 더하면 16 되니까 Y 하나 무게는 얼마? 8이구나. 됐죠? 그럼 Y 하나 무게가 8이에요. 8짜리 하나 있으니까 8g. 그리고 Z 하나 합쳐서 14g 됐으니까 Z 하나 무게는 얼마? 6 되죠. 그래서 Z는 6. 그래서 Y하고 Z의 원자량 비는 4대 3. 맞네요. 그래서 디귿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하고 디귿 됩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14번입니다. 분자가 요래 되어 있는데 WXYZ가 COFCl 중 하나네요. 이게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밑에 박스에서 주어진 자료는 전기염성도거든. 여기 잘 보시면 전기염성도 1등이 누구야? 그렇지, 플로린. 애가 1등이고 다음에 2등은 3.5를 자랑하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염소에서는 염소가 대략 3.0 정도니까 애가 3이고 그 다음에 애가 꼴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염성도는 이렇게 갈수록 증가, 이렇게 갈수록 증가. 근데 사실 이게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CL까지 잘 내지는 않는데요. 이 교육청이라서 CL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여튼 간에 그래서 그거에다가 기본적으로 탄소보다 염소가 좀 크다 정도 좀 알아놓으시면 푸는 거죠. 그러면 WXYZ의 전기염성도를 이렇게 했을 때 순위 한번 잡아볼까요? W에서 X를 뺐더니 0보다 작아졌다는 건 그렇죠. X가 W보다 크다 이 뜻이죠. 쌤이 여기다 쓸게. 따라서
전기염성도는 X가 W보다 커. 그런데 나머지 Y하고 Z는 W에서 빼도 이 값이 0보다 큰 걸로 봐서 Y하고 Z는 W보다 그 값이 작아. 자, 그런데 그 차이값이 요거 뺐으니까 차이값이잖아. W와 Y의 차이보다 W와 Z의 차이가 더 크니까 3등은 Y고 그 다음에 꼴찌는 Z야. 이거 알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기염성도 1등이 플로린이니까 애가 X가 되는 거고 2등이 W네요. 그리고 2등이 산소니까 애가 W가 되고 그리고 3등 애가 Y가 되고 꼴찌 이 녀석이 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보기 W2X2니까요. W2니까 산소 2개. 그 다음에 X2니까 플로린 2개. 따라서 기억은 O2F2 이야기하죠. O2F2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소끼리 단일결합, 그 다음에 각각의 산소가 플로린 하나씩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공유결합이 3개고요. 3중결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니은 보기. 비공유 전자쌍은 이건 뭐 구조식 그려도 되고요.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배위결합 이런 건 안 배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배위결합이라는 건 그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에 참여시켜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배우거든요. 그럼 그걸 안 배우니까 우리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분자들은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따라서 Y2W 한번 해볼까요? Y2W는요. 산소 하나에다가 CL이 2개 붙은 건데 이거를 구조를 그리면 CL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소에는 비공유 2쌍, CL에는 비공유 3쌍 해서 하나하나 세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개수 안 변하거든요. 결합을 시켜도. 따라서 Y는요. CL입니다. 비공유 3개 있잖아요. W는 산소입니다. 비공유 2개 있잖아요. 따라서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에서 이 녀석은 비공유가 얼마? 8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Z는 비공유가 없습니다. 탄소죠. 그 다음에 W는 산소입니다. 비공유가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N은 비공유 전자쌍이 왼쪽은 토탈 8개, 오른쪽은 토탈 4개가 되는 거야. 따라서 2배이다. 요 워딩은 맞는 거지 뭐. 됐죠? 다음에 디귿 YX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화. 그런데 우리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다 돼 있어? Y가 더 커, X가 더 커? X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건 음성되기 쉽다 이 뜻이죠. 따라서 저 결합에서 X는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화를 띨 것이고 그럼 반대로 Y는 전기음성도가 X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갑니다.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 문제인데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이 금속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 되잖아요. 따라서 그리고 문제 대부분이 비금속이란다.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을 계속 넣으면서 반응을 시키면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은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또는 내가 여기에다가 양이온을 계속 들이부어버리면 그렇죠. 넣은 만큼 양이온은 증가하게 되겠죠. 요 두 가지가 대표 형태고 주로 나오는 건 금속 넣는 것이 거의 대부분 형태죠. 자, 물론 이제 이온 넣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이건. 그러면 문제를 보니 나 금속 B를 넣었고 다 금속 C를 넣었으니까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은 일정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와 다의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일정하겠구나. 요거는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조건이 뭐냐 하면 요 나에서 다로 가는 이 과정에서 B와 C는 반응하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수용액에 존재하는 B 이온수는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있는 B의 이온수는 같다는 걸 또한 요 1번 조건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N은 X, EX. 그러니까 이게 X하고 Y가 아니라 X하고 EX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체 양이온 개수비가 1대2다. 그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 9. 사실상 우리가 N 썼으니까 X 대 EX 대 9 이 뜻이죠. 근데 우리는 뭐 N은 다 깔 거니까요. 그럼 여기는 N을 1로 까버리면 합쳐서 9개단데 한번 잘 고민해봐요. 각각 몇 개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합쳐서 9개다. 그럼 내가 여기서 변수를 너는 뭐 n개, 너는 9-n개 써줘야 될 거고, 그렇죠? 여기 같으니까 너는 n개. 근데 합쳐서 너는 2x니까 여기는 2x-n개. 복잡하잖아요. 식 세우는 게. 물론 그래도 답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어진 게 1대2라는 b가 있으니까 나중에 9개로 맞춰주면 되죠. 개수 자체는. 그래서 쌤이 요 값을 한 1 또는 2로 내가 먼저 깎게요.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 중 하나.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로축이 양이온 양.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온수잖아.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은 일정하다니까. 우리 봐봐요. A 뭐 2 플러스가 있다 치자고. X를 할까요? 제가 좀 다르게. 그런데 이 녀석이 3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은 얼마죠? 3 곱하기 2에서 그렇죠. 6 되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쓴 3은 바로 뭡니까? 이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2는 뭐예요? 예,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이온수와 전하량.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계속 금속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금속 넣으면 양이온의 전하초합은 일정하거든. 요 두 개 곱은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온수가 X에서 2X로 어떻게 됐지? 증가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전하량은 감소한다 이거죠. 오케이? 아, 전하량이 감소하는구나. 근데 왜 전하량이 감소하지? 쌤, 그런데 얘는 이온이 두 종류잖아요. 두 종류인 경우에는 그렇죠. 평균 전하량. 평균값이 주는구나. 그러니까 A 이온만 있었는데 1 플러스를 넣으니까 줄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아, 이 스몰 a는 요 1보다는 크다 이 뜻이지. 오케이? 따라서 스몰 a는 2 또는 3이거든. 스몰 a는 2 또는 3인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물론 a는 2 또는 3이니까 2 넣고 한번 계산 바바바바박 돌려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 a가 만약에 2라면 하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x를 내가 뭐 대충 3개라고 해볼까요? n은 6개라고 할까요? 그러면 3, 2니까 전하량 얼마? 플러스 6. 그러면 애도 전하량 얼마? 플러스 6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A개 더하기 B개, 스몰 a 더하기 스몰 b는 6. 다음에 2a 더하기 b는 6 해서 풀면 n은 빵개, 애만 6개 있어야 된다고. a가 존재한다며. 아, 그런데 빵개 나와? 그럼 스몰 a는 2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이온이 늘긴 늘었는데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평균 전하량은 몇 배? 절반이다 이겁니다. 즉 A만 있었을 때보다 1가 플러스 1을 넣으니까 전하량이 반, 평균값이 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2면 전하량은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A가 1.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 따라서 스몰 a는 얼마다? 3이다. 됐죠? 그리고 이온이 2배 됐으니 평균값은 절반. 그럼 이 둘의 평균은 얼마? 예, 3과 1의 평균은 예, 절반이니까 1.5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것까진 가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막 2 또는 3 넣고 해보든지 아니면 요 눈치껏 2배 됐어? 그런데 섞였는데 2배야? 평균이 반 됐어? 그럼 스몰 a는 3이 확실하겠구만. 요렇게 하시든지. x는 그래서 제가 2로 가겠습니다. 그럼 n은 4가 되죠. 이거 실제값 아니에요. 나중에 요 9에 맞춰줄 겁니다. 제가. 그러면 2, 3은 전하량 얼마? 6. 그럼 애도 전하량은 플러스 6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4개잖아요. 그러면 식은 스몰 a개, 스몰 b개 있다 치면 a 더하기 b는 합쳐서 4. 그리고 전하량 3a 더하기 b는 6 해서 푸시면 n은 1개, n은 3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봐요. 1, 3 더하기 3, 1은 6 맞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의 개수는 같다라고 돼 있거든. 너는 3. 지금 이 9 쓰면 안 됩니다. 내가 x를 먼저 2로 마음대로 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 전하량은 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애가 전하량이 3 곱하기 1에서 3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녀석 전하량도 3 나오면 합쳐서 6이니까 2 곱하기 C가 6 나오는 여기 개수는 얼마? 1.5가 되죠. 그 결과 여기는 3 더하기 1.5니까 실제는 몇 개? 4.5개. 아, 실제가 아니죠. 4.5개. X를 내가 2로 까면.
그런데 실제는 얼마라고 쓰라 돼 있어? 9라고 쓰라고 돼 있으니 전체 개수를 2배를 시켜주면 실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4, 여기는 8 이렇게 되죠. 자, 기억. 나에서 이 녀석 양이온은 지가 전자를 얻고 금속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되는 거지? 환원되죠. 그러니까 환원되니까 본인은 무슨 재? 산화제가 맞는 모딩이지. 다음에 니은 스몰 a는 따라서 얼마? 3. 그리고 x는 2배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4. 그래서 3분의 8이 아닙니다. 다음에 디귿. 디귿은 뭐 b만 구하면 되니까요. 굳이 뭐 곱하기 2 해줄 필요 없죠. 어차피 뭐 몇 대 몇 b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 과정에서 즉 b를 넣었을 때 반응한 a는 여기 2개인데 하나 남았으니까 1 쓰시면 되고 이 다 과정에서 생성된 c는 없다가 1.5개 됐으니까 1.5가 2분의 3이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 맞는 선지는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16번. 25도씨 수용액 가나다인데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pH, pOH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문제 보자마자 그 위치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H하고 H니까 쌤이 위에는 H, 밑에는 OH 쓸 거예요. 그런데 pH하고 pOH를 쓸 때 왜 그걸 씁니까? 쓰기가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6,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로우 값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뭐 10의 마이너스 7승,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로그 3 오히려 불편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에는 그냥 농도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pH, pOH 말고 H의 농도, OH 농도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 농도 B 나왔는데 이 값이 바로 실제 값이 아니고 상대 값이잖아요. 상대 값은 몇 대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1번 나의 액성이 중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쌤이 위에는 pH, 밑에는 pOH 쓸게요. 그래서 중성은 이 두 개 농도가 1대1로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위에는 pH는 7, 그 다음에 pOH도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 값은 얼마 나오지? 농도가 같으니까 1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값으로 4대 x로 했을 때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밑에선 일단 두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 나온 것이 요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 주어진 거 우리가 pH나 pOH는 몰수가 아니잖아. 농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몰농도. 몰농도는 식이 뭐야? 부피분의 몰수거든. 따라서 요 자료는 뭐냐 하면 나 가에서 OH 요 위치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H, 그렇지, 요 위치죠. 따라서 이것보다 이것에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몰수 비를 줄게. 그럼 그걸 가지고 뭐? 그렇죠, 농도 비를 구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농도 비를 구하려면 내가 부피 비를 알아야 되는데 때마침 여기 부피 비도 2하고 5라고 줬잖아요. 따라서 자, 몰수가 위에가 50몰 있으면 밑에는 1몰이거든, 가는. 그런데 이 몰수를 그렇죠. 부피로 나누게 되면 몰농도 B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가의 부피를 2V니까 2로 나누고요. 나의 부피가 5V니까 5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10이고 이거니까 그렇죠. 20 떨어집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가에서 OH의 농도보다 나에서 H의 농도가 그렇죠. 20배다 이 뜻이에요. 애보다 애가 20배 더 진해. 농도 나왔으니까 그럼 이건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애보다 애는 그렇죠. 20분의 1배 연해 이거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7승에 20분의 1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오겠네. 그럼 20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럼 동일한 용액에서 분자 위쪽과 아래쪽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H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게 더 불편한 값이죠 뭐. 농도로 쓰자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 4는 실제 값이 아니고 상대 값이잖아. 그럼 내가 실제 값을 요 아래쪽에다 쓸게요. 그럼 실제 값은 이것분의 이걸 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분의 2니까 4. 그 다음에 쪽쪽하게 되면 100 나오네요. 그래서 400. 실제는 400이야. 실제는 400. 얘는 실제는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가면 100배잖아. 그렇지?
아, 실제. 그러면 애도 이렇게 해서 100배 시키면 너는 실제는 100이야. 100은 몇의 제곱이지? 10의 제곱이야. 이거죠. 그럼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 x 구할 수 있겠네요. 요렇게 가면 얼마죠? 100분의 1배죠. 그럼 애도 요렇게 가면 100분의 1배니까 x는 0.01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할까요? h가 OH보다 더 진하죠. 그러니까 x성은 산성이 되는 거고 x는 0.01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단은 pH하고 pOH 구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100, 실제가 100이에요. 100. 100이라는 건 뭡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가 더 진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기에 마이너스 로고를 취한 값이 pH, pOH인데 그냥 로고 취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로고를 취한 거거든. 마이너스. 따라서 진하면 진할수록 P값은 작아진답니다. 그러면 농도는 H가 더 진하니까 P값은 pH가 더 작겠죠. 그렇죠? 그럼 실제 계산 안 해도 되죠, 뭐. 따라서 pOH가 pH보다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1보다 커야 되죠. 됐지?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만 되는 겁니다. 네, 이걸로 16번 해설 마치도록 하고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네, 17번 중화적정 문제입니다. 중화적정에서는 이제 뭐 가장 기본이 뭐 물을 넣었어. 그럼 용질의 양은 일정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일부를 덜었어. 그럼 덤만큼 그 비율이 만약에 뭐 10대 1이다. 그럼 용질의 양도 10대 1이야. 그리고 뭐 두 용액이나 또는 용질을 추가했어. 혼합했으면 용질을 더하는 것처럼 용질의 양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중화적정에서 용질의 양은 산과 염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일가산, 일가염기니까 그러니까 산의 개수와 염기의 개수를 찾아서 중화점에서 두 개의 개수가 같구나. 그걸 우리가 뽑아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슥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녀석의 질량이 4W일 때 X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도 뭡니까? KOH의 몰 농도도 안 주어졌어요. 스몰 a. 뭐 스몰 a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밑에 보기를 보니까 스몰 a로 표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 중화적정 문제는 대다수가 그렇듯이 최근에는 몇 대 몇이냐 그 비율 묻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비 묻는 거예요. 비. 따라서 우리가 시간 내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쫙 써서 식 써가지고 다 쓰고 나니까 어머 A가 다 소거되네. 야 이거 전부 다 100으로 나뉘어지네.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따라서 그냥 처음부터 비율로 가자고요. 자 일단 A입니다. 밀도는 DA 써먹으라 이거죠. 그래서 수용액 100g 만들었대요. 그러면 질량과 밀도 아니까 나는 부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나누기 밀도.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죠. 따라서 DA분의 100ml 만들었는데 그걸 다 쓴 게 아니고 요만큼 덜었대요. 일부 덜었으니까 이것 대 이거가 바로 용질의 양. 즉 용질의 양도 이것 대 이거 되는 거죠. 뭐. 따라서 이거를 다 중화적정시키기 위해서 A몰 농도 KOH를 그렇죠. 20ml 넣으니까 끝났답니다. 그럼 몇 개 넣은 거예요? 20에 이게 들어간 거죠. 20에 이게. 자, 마찬가지로 식초 B 10g에 물 넣었으니 용질의 양은 같아요. 그리고 밀도가 DB인 수용액 50ml. 부피와 밀도 줬으니까 그렇죠. 곱해버리면 질량 나오는 거지. 그래서 50dBg을 만들었는데 그 녀석 중도 다 쓴 게 아니고 10g만 덜었답니다. 이것 대 이거는 용질의 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A몰 농도 KOH를 넣었는데 40ml 들어갔대요. 아, 그럼 위에는 20A몰 끝. 밑에는 40A몰 끝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값 A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비율만 따질 거거든. 네가 4W면 너는 얼마냐. 비율만 따질 거니까 우리 한 B만 가자고요. 그러면 들어간 KOH의 B는 몇 대 몇? 1대 2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방울 넣으니까 끝. 여기는 두 방울 넣으니까 끝. 왜 그렇게 써요? 여기는 산이 하나 있었고 빨간색으로 쓸까? 녹색으로 쓸게요. 하나 있었고 여기는 산이 두 개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식초 A 여기는 얼마 있었냐?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면. 몇 배입니까? 20이 DA분의 100이니까 몇 배? 이것분의 이거 하면 되니까 20, 이거 5로 나뉘어지죠? DA분의 5배. 그럼 용질의 양도 몇 배? 그렇죠.
DA분의 5배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실질값은 아니에요. 몇 대 몇이냐 지금 상대값으로 씁니다. 현재 애가 1대 2니까 그럼 올려버리면 네가 DA분의 5면 그럼 애도 올리자고요. 10g이 아니고 50dB니까 몇 배? 5배네요. 아, dB가 있구나. 5dB배죠. 그럼 여기에도 2 곱하기 5dB를 곱하면 여기 있는 양은 10dB가 되죠. 그러니까 요 값과 이 값이 식초 A 10g과 식초 B 10g에 있는 산, 아세트산의 B예요, B. 보기 좋게 좀 미리 나누면 1이고요. N은 2가 되죠. 따라서 이거와 이거에 있는 B가 DA분의 1대 2dB다. 그런데 10g, 10g에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몇 g입니까? 1g이죠. 몇 배? 10분의 1배. 애도 몇 배? 10분의 1배. 그럼 여기에 10분의 1배하고 10분의 1배한 게 A와 B에 1g이 들어있는 식초의 양이거든. 그 B거든. 우린 B만 구할 거니까 어쨌든 뭐 10분의 1배 하든 똑같이 씌워지잖아요. 즉 그 얘기가 뭐죠? 요 값을 여기 쓰면 A는 X가 있고 B는 4W가 있는데 요게 아세트산의 질량 B죠. 근데 질량 B가 X 대 4W면 몰수 B는 나누기 60 나누기 60 하면 똑같잖아요. 따라서 몰수 B도 X 대 4W가 되고 그 B가 얼마라고? 그렇죠. DA분의 1대 2dP가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X를 구하면 얼마 나옵니까? 싹싹 곱하고 싹싹 곱하면 밑에는 DA, 그 다음에 2dB, 위에는 4W 이렇게 나오니까 DA 곱하기 dB분의 2W 맞는 선지가 어디 있겠죠, 아마도. 됐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비율로 쫙쫙 나눠서 푸시면 되겠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은 분자에 DA/DB가 있고 분모 3, 4, 5는 아래쪽에 DA/DB 있으니까 DA나 DB를 막 가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다 써놓고 가신다. 예, 이걸로 17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18번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문제인데 첫 번째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거 먼저 뽑아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개수 두 개는 나왔네. B와 C는 1대 2야. 반응하는 양이 1대 2야. 변화의 B가 변화의 몰 B가 1대 2야.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1번 실험 1과 실험 2에서 남은 반응물의 몰 B가 4대 1이야. 남아있는 반응물은 제가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에 생성물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요 자료가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전체 기체의 몰수잖아. 반응 후. 그러면 여기가 C고 이쪽에 반응물 쓸 거니까 요 두 개 합한 값이다라고 내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A의 질량 쫙, B의 질량 쫙, 그리고 C 나왔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 핵심은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량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량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걸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량 찾는 건 몰수의 변화. 그게 바로 위에 개수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의 변화. 그게 저기 아래쪽에 쓸 질량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 알잖아요. 생성된 C의 양이 5N, 7.5N. 오, 2.5로 나뉘어지네. 몇 대 몇? 2대 3이죠. C의 개수가 2니까요. 셈이 요거를 2개라고 쓸게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N은 3개라고 쓰겠습니다. 어쨌든 밑에 보기 위해서 N 구하러 없잖아요. W 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따라서 생성물의 양이 2대 3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개 반응물 작업할 때 반응물의 종류가 2개인데 변화값이 2대 3인데 집어넣은 A가 2대 3이면 A가 둘 다 한 개 반응물이다. 오케이? 반대로 B가 2대 3이면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그런데 뭘 봐도 A도 2대 3 아니죠. B도 2대 3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한 개 반응물이 서로 엇갈려 있다. 그럼 엇갈려 있을 때 어떻게 찾느냐? N은 몇 배 됐지? 2배. N은 몇 배 됐어? 2배가 안 되죠. 그 배수가 적은 게 한 개 반응물이고 엇갈렸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C가 2개 생기면 너는 Wg, W를 1로 깎아요. C가 2개 생기면 B는 1g 반응해. 이 뜻이죠. 그러면 C가 3개 생기면 A는 6g 반응해. 그럼 요 비율을 한 대 맞춰보자고요. C가 2개 생기면 B는 그렇죠. 1g 반응해. 아래쪽은 질량
보존에 따라서 질량 B를 쓸 거니까. 그러면 C가 3개면 A가 6g 반응하거든? 그럼 C가 2개면 3분의 2배. 그럼 반응한 질량도 몇 배? 3분의 2배. 그럼 A는 4g 반응해. 그러면 질량 보존 따라서 그 결과 C는 5g이 생겨 해서 질량비를 우리가 다 뽑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 질량비가 4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는 2g 넣었으니까 요것의 몇 배? 2분의 1배. N은 몇 배? 1.5배니까 그 배수가 작은 게 한 개 반응물. 그래서 여기는 A가 다 반응해. 됐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써야 되니까 요 조건은 1, 2니까요. 실험 1에서는 B가 남았고 실험 2에서는 A가 남았는데 요거의 딱 절반이죠? A가 2g 반응하면 B는 0.5g. 그래서 여기서 0.5g 빼면 B는 1g인 거고 A가 자 그리고 B가 1g 반응하면 A는 4g 반응해. 그럼 여기서 4g 빼면 여기 남아있는 A는 0.5g인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위아래 질량비와 몰수비를 이꼴 쓰면 질량과 몰수 관계라고 했잖아. 즉 B 하나가 1g이니까 1g이면 B가 1개인 거고 그럼 봐봐. 1과 2가 4대 1이라면서 4대 1. 그럼 요 녀석 A는 4분의 1개 있는 거고 A 4분의 1개가 0.5g이니까 A 하나 무게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그럼 2 곱하기 스몰 a가 4가 돼야 되니까 스몰 a는 얼마? 그렇죠. 2 되는 거고. 분자량 갈까요? 1b가 1이니까 b의 분자량 상대값은 1. 2c가 5니까 c 분자량 상대값은 2분의 5 또는 2.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분자량은 2고요. c의 분자량은 2분의 5. 스몰 a는 2. 이제 x만 구하면 됩니다. x만. x 구하려 했더니 이게 상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랑 비교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요 두 가지 비교하면 되니까 여기 C 한번 해볼까? A가 4g 반응하면 C는 2개 생깁니다. 근데 A가 2g 반응했으니 C는 그렇죠. 1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남았는데요. 자, 6g 반응해서 C가 3개 생겼어요. 몇 배? 2분의 3배. 그렇지? 그러면 반응한 B의 질량도 2분의 3배. 그럼 1.5g 사라지죠. 그럼 2g에서 1.5g 빼면 0.5g이 남고 그럼 남아있는 B는 그렇죠. 0.5가 됩니다. 그러면 N은 분모는 전체 개수고 위 분자는 C 개수니까 전체는 1, 1, 2개인데 C는 하나 생겼으니까 세로축이 C의 질량이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대값은 P거든요. 질량 B가 1대 2면 몰수비도 1대 2니까 그냥 몰수로 놓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N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N은 전체는 3.5인데 C가 3이니까 3.5분의 3, 3.5분의 3이니까 7분의 6 되겠죠. 그리고 X는 자, 몇 배? 14배죠. 따라서 애도 몇 배? 14배 시켜주면 X가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2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거 때려놓고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거야. 됐죠? 예, 요게 18번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9번 농도 문제가 19번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여기 한 3페이지급인데 4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나와가지고요. 좀 쉽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내가 첨가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물 집어넣고 있어요. 뭐 때마침은 뭐 때마침이야. 그냥 물 넣고 있어요. 용질이 없어요. 따라서 요 자료는 1번 요거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나 앞쪽에 있었던 17번의 그 중화적정 문제나 용질의 양을 잘 추적해야 되거든. 근데 저기서 계속 물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용질의 양은 일정하다. 그런데 세로축 주어진 값이 몰농도거든. 우리 몰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는 일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몰농도와 전체 용액의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몰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그거 쓰면 후다다다닥 하고 풀어요. 일단은 B부터 갈까요? B는 몰농도와 개수가 다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몰농도가 오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50ml 넣었습니다. 야, 처음 부피가 50ml거든? 그런데 물을 50ml 넣으면 전체 부피는 몇 ml? 100ml 되죠. 그러면 부피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잖아요. 그럼 몰농도는 몇 배? 2분의 1배. 따라서 처음 몰농도가 5인데 50ml 넣으면 2분의 1배 되니까 여기 몰농도는 얼마? 2.5. 됐죠?
몰농도가 2.5. 아, 그래서 K는 얼마? 0.5구나. 바로 뽑는 거고. 그러면 N은 얼마? 1.5. N은 얼마? 4.5. 뭐 다 됐죠, 뭐. 그렇죠? 또 하나 요 값이 하는 게 요 포인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여기서 1로 왔는데 야, 6몰 농도가 4.5 됐어요. 그럼 몰 농도는 몇 배 됐죠? 6분의 4.5. 6분의 4.5니까 쓱 나누면 얼마 됩니까? 예, 1.5로 나누면 4분의 3 되죠. 아, 몰 농도가 4분의 3. 그러면 몰 농도하고 부피는 반비례니까 부피는 몇 배? 3분의 4배. 아,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부피가 V1이거든. 거기에 3분의 4배를 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 부피가 나온다. 근데 이 지점 부피는 V1에다가 50 넣었으니까 V1 플러스 5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씩 넘어가면 4V1, 3V1 넘어가면 V1은 35, 그렇죠? 150 해서 우리가 V1 구합니다. 그래서 V1은 150이었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포인트, 요 세 개 포인트로 문제 풀라는 거니까요. 그럼 요 포인트는 V2 넣었습니다. 그런데 몰 농도가 어떻게 됐어요? 6이 1.5로. 몇 배 됐죠? 4분의 1배 됐죠. 따라서 몰 농도가 4분의 1배니까 부피는 몇 배? 4배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전체 부피는, 토탈 부피는 저기 원래 부피 150의 4배니까 600이 되고요. 그럼 그 값이 V2 더하기 150이니까 그래서 V2는 얼마? 4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아, 요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따가. V2는 450, V1은 150. 그러면 45분의 15니까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이 아닌 거고. 화학식량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몰수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몇 몰이에요? 6 곱하기 15. A의 몰수는 6 곱하기 150. B의 몰수는 5 곱하기 50. 그럼 몰수하고 질량 나왔으니까 화학식량 비교할 수 있죠. 자, 쓱쓱 좀 나눌까요? 5, 35. 그러면 36. A는 18몰. 그리고 B는 5몰. 그럼 A의 화학식량 디귿복이 얼마예요? 18몰인데 18g이니까 1. B의 화학식량 5몰인데 7g이니까 5분의 7. 따라서 이 값은 5분의 7이다. 디귿은 맞죠. 네, 이렇게 해서 19번 몰농도 문제도 가볍게 우리는 넘어갑니다.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예,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문제인데 이게 농도를 쭉 썼는데 A몰 농도, B몰 농도, C몰 농도는 뭐 의미 없어요. 이건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염기 하나에 산 2개인데 EXX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몰 농도 B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몰 농도 B를 알아요. 부피 B도 알아요. 그러면 그렇죠. 몰수 B를 아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여기 안 넣었으니까 자리 정리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H 자리가 2개니까 하나는 지워놓고 H 쓸 자리 2개니까 하나는 지워놓고 우리가 달릴 건데 뭐부터 달릴 거냐? 주어진 자료는 몰 농도 B 줄게. 다음에 모든 이온수 줄게. 그 다음에 양이온의 몰 농도 줄게. 이 3개 자료 가지고 각각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양이온의 몰 농도면 부피 곱해서 개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뭘 먼저 칠 거냐? 각각 개수가 몇 개인지를 뽑는 게 제일 선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깎게요. 그러니까 N은 몇 개죠? 2x 곱하기 20이니까 40x. N도 40x. 그래서 x를 내가 0.1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x하고 y, b 구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x 0.1로 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x 0.1로 까버리면은 여기는 b가 4, 여기는 a가 4. 오, 1 플러스 구경꾼이 같은 양만큼 있으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충성이네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모든 이온수, 이게 4, 4로 깠으니 모든 이온은 몇 개? 너는 8. 그럼 요거 4배 시켜야 되니까 4, 8에 32. 이제 쭉쭉 갈까요? 20ml 4입니다. 2배 시키면 되니까 N은 0.2배 시키는 거죠. 10. 그리고 N은 V니까 패스. 40ml 4예요. 그럼 여기도 4.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이건데 이 녀석의 액성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H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양이온은 몇 개죠? 1 플러스가 10개죠. 그럼 죄다 1 마이너스밖에 없으면 1 플러스가 10개 그리고 1 마이너스밖에 없으면 1 마이너스 10개 합쳐서 20개예요. 그런데 N은 1가가 아니고 2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량이 큰 게 들어오면 1 플러스 2개를요. 1 플러스 2개면 2 플러스는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량이 큰 게 있으면 개수가 오히려 줄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H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양이온이 현재 10개거든요. 10 플러스. 그럼 음이온도 10개, 이가가 있기 때문에 10개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합쳐서 전체 이온수는 20개보다 적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32개라면서 32개. 따라서 여기에 H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 결과 H가 있으니까 누가 없다? OH가 없다. 염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A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N개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 음이온 전하총합과 양이온 전하총합 같을 때 요거 개수는 뭐 갖다 해서 써도 되고 요거 한번 해보자고. 음이온만 한번 해봐. 이가가 N개 있어. 일가가 4개 있어. 그러면 여기는 죄다 일가밖에 없거든. 그럼 요걸 내가 전화균형 맞추려면 N은 몇 개? 2N개 있어야지 전화균형이 맞고 1-4개니까 N은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이온수는 얼마 나옵니까? 3N 더하기 8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에 이가가 N개야? 그럼 걔를 일가로 맞추려면 2N개의 일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N개하고 2N개니까 전체 몇 N? 3N. 그리고 일가가 4개야? 이거 전화균형 맞추려면 1 플러스 4개만 있으면 돼. 따라서 4개, 4개니까 더하기 얼마? 8. 요게 전체 개수인데 걔가 32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뭐.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24. 요 값이 24 나와야 되니까 3, 8에 24, N은 8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너는 8이구나. 그럼 다 더해서 32개 돼야 되니까 요게 얼마죠? 18, 4 하면은 22. 그럼 22 빼면 오케이. N은 10개 나오겠네. 됐죠? 부위를 계산해야지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어떤 거람이 3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내가 궁금한 건 전체 부피거든요. 따라서 전체 부피는 그렇죠. 몰 농도분의 몰수로 전체 부피 비교할 수 있죠. 따라서 몰 농도분의 저거 양이온이니까 양이온. 그렇죠. 4. 자, 몰 농도분의 양이온 10하고 10이니까 너는 20. 그러면 이게 쓱쓱 지워져서 5 되니까 토탈 부피비는 싹 넘기면 2대 5 떨어지죠. 그런데 이거 부피비가 2대 5예요. 그런데 이거 실제 부피 얼마입니까? 20하고 40이니까 60이잖아요. 몇 배? 30배. 그럼 얘도 몇 배? 30배 시키면 되니까 이거 토탈 부피는 150이고 그러면 50 더하기 40, 90. 여기서 90 빼면 그렇죠. N은 60 나오죠. 그럼 V는 맞습니다. 30이 나오는 거예요. 30, 30. V 구했습니다. 30이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만 구해주면 되죠. 기억만. 그럼 기억 구하려면 요거 개수 다 맞춰야 되니까 50ml가 5, 2, 10N은 6 되겠네. 요거 62, 8이니까 30이면 4 되겠네. 그치? 이것도 음이온 전하총합이 더 크네. 그래서 없고 요거 2가니까 4, 2, 8 더하기 3이니까 11.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 이게 양이온이 11개 나오죠. 그 기억은요. 뭐 때려놓고 몇 대 몇이냐 하셔도 되고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몇 대 몇이냐로 가죠. 여러분. 싹 해서. 요거 몰 농도 상대값이니까 요거랑 A랑 애 비교할게. 전체 부피 얼마야? 60. 전체 이온수 얼마야? 4. 그렇죠? 요거는 전체 부피 얼마야? 90. 여기다 써야지. 90. 그리고 이온수 11. 됐죠? 요거 얼마예요? 요거 4, 1은 4, 15죠. 근데 이거를 1로 쓰라 했습니다. 몇 배 시키면 됩니까? 15배. 그럼 애도 몇 배 시키면 되죠? 15배. 됐죠? 그러면 요거 쓱쓱 해서 6 떨어지니까 기억은 6분의 11. 그래서 6분의 11. 그러면 6, 5, 30이니까 이 값은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네. 자, 어쨌든 뭐 마지막 계산은 뭐 각자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기에서 본 거 첫 번째는 EXX에 포커스 맞춰서 몰 농도 B 나왔구나. 근데 쓱 보니까 부피 B도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쌤은 몰 농도 B를 그냥 까가지고 개수를 먼저 딱딱 때린 거고요.
그렇게해서 쭉 밀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엥게 쓰고 너는 얼마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간 조금 촉박하다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조금씩 알아두면은 아, 너 엥게 죄다 1가인데 2가는 엥게밖에 없어. n, 2n, 전체 이쪽은 3n. 그리고 4, 4, 그래서 8. 전체 이연수는 3n 더하기 8. 이렇게 바로 뽑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해두면 좋죠, 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7월 인천시 교육청 화학 해설 강의를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